데드데드 데몬즈 디디디디 디스트럭션이 개봉했는데 파트 1, 1월에 파트 1이 개봉했고 2월에 이제 파트 2가 개봉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파트 1인데 이게 만화책 원작이라고 하는데 저는 만화책으로 본 건 아니고 이번에 극장에서 애니로 처음 접했는데 가기 전에 제가 심리적으로 대비를 좀 한 거는 일본 애니에서 나오는 특유의 톤, 예고편에서부터 그 일본 애니에서 나오는 특유의 톤이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데뷔를 하고 예상을 하고 갔지만 그 특유의 감성이 생각보다도 강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재밌게 보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고등학생인 카도데와 절친인 온땅이라는 애가 중심이 되는데 이 온땅이라는 애는 본명이 오우란인가 그래요. 별명 같은 게 온땅인가 봐요. 입에 그 온땅이라는 그 말이 딱 붙으니까 온땅이라고 할게요. 하여튼 그렇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카도데와 온땅이 살고 있는 도쿄 상공에 8월 31일에 우주에서 온 듯한 거대한 UFO 같은 거대 함선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막 정부에서 막 공격도 해보고 그랬는데 다 폭발이 되거나 하질 않고 계속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고 계속 도쿄 상공을 천천히 부유 중이에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나 봐요. 그냥 계속 그 자리, 거의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제 3년이 지난 후의 상황이 이번 파트 1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정체불명의 UFO 같은 거대 함선이 도쿄 상공을 부유하고 있게 된 지 3년이 지난 상황에서 두 여고생과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비롯해서 일본 여자 여고생들의 이 고교 라이프, 청춘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베이스가 돼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고생끼리 이 여자끼리지만 그래도 아슬아슬한 어떤 우정과 사랑 사이의 선을 타는 느낌이 있어요. 일부러 그런 지점도 살짝씩 건드려 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카도데와 온땅 그 두 명을 비롯해서 친한 패거리들끼리 몰려다녀요. 그렇게 이 엄청난 거대 함선이 등장한 뒤부터는 그 도쿄 시내에 뭔가 안 좋은 방사선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그 거대 함선에서 작은 정찰선 같이 정찰 유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소형 정찰선 같은 게 뿅 튀어나와서 어딘가에 박 좌초되면은 정부 당국에서 쪼로록 가서 그 정찰선을 막 조사하고 이런 나날이 반복돼요. 그리고 가끔씩 그런 소형 정찰선 같은 것에서 우주인들까지 좌초가 돼가지고 그 안에 있던 우주인이라고 하지만 그 외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애들까지 이제 같이 좌초돼가지고 걔네들은 어딘가에 막 숨어서 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돼요. 우주인들이 극 중에서는 어쨌든 침략자라고 불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알던 어떤 외계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약해 보이고 똥골뱅이 마치 그냥 인간이 몸은 인간이랑 비슷해. 근데 난쟁이야. 키는 엄청 작고 몸은 비슷한데 얼굴에다가 똥골뱅이 인간이 보통 우주 갈 때 쓰는 그 똥골뱅이 이 헬멧 있잖아요. 그걸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침략자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함선에서 뭔가 미확인 물체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또 막 공격하게 돼요. 왜냐면 왠지 우리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미사일로 이렇게 공격했죠. 그런데 그 잔해가 도시에 떨어지고 하면서 그 잔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망자들이 생기는데 카도데와 온땅과 막 어울려 다니는 그 친한 친구들 패거리들 중에 키오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도 사망자 명단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죽고 만 거야. 그래서 카도데랑 나머지 친구들이 우울하게 이제 있는데 온땅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는데 온땅은 키오가 죽었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지 어쩐지 막 언제나처럼 싱글벙글 하면서 와요. 혼자 막 신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면서 오는데 카도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키오가 죽었다는 걸 말해줄까 싶다가도 아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다 싶었는지 일단은 그냥 말을 안 해요. 온땅은 그렇게 계속 텐션이 높은 상태로 혼자 막 즐겁게 말하면서
같이 걸어 다녀요. 이렇게 총 4명 정도의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걷는데 온땅은 혼자 신나가지고 그 앞에서 조금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막 조잘조잘 거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이야기라던가 이런 걸 하면서 막 신났어요. 그게 계속되니까 이제 카도데가 더 이상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친한 친구인 키오가 죽었는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조잘조잘 신나서 떠드는 걸 더 이상 못 봐주겠는 거죠. 그래서 온땅한테 온땅 키오가 죽었어 하니까 온땅이 곧바로 뭐라 그랬냐면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감성 자극 노래가 쫙 흘러나오면서 주위에 있던 모든 캐릭터들, 모든 친구들 그 눈물이 갑자기 쫙 분출돼. 쫙. 그러니까 온땅은 키오가 죽었단 걸 알면서도 최대한 그걸 꾹 참으면서 살아있는 그 다른 친구들까지 괜히 우울해지지 않도록 즐거운 텐션을 나름 계속 유지하면서 꾹꾹 참았던 건데 그렇게 카도데가 언급을 하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만 거죠. 심리적으로. 그런데 예, 그때 이제 눈물 쫙 나오고 감성 자극 노래 쫙 흘러나오고 하면서 그 연출이 저는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친한 친구 패거리에 있던 키호가 죽으면서 더 진행이 막 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정체불명의 소년이 있거든요. 막 대가리가 절단됐다가 붙었다가 하는데 계속 멋있는 척도 조금씩 하는 이상한 소년 정체불명이야 얘는. 그런데 걔가 자꾸 뭔가 찾는 게 있는 것처럼 막 인간들 중에 어떤 특정 사람을 찾는 건지 아니면은 동글뱅이 침략인 중에 찾아야 하는 잃어버린 어떤 침략인이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걔가 도시를 여기저기 막 어슬렁거리다가 우연히 온땅이랑 마주쳤는데 그 소년이 온땅을 윙 스캔을 하는데 그렇게 스캔을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과거를 볼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온땅의 과거를 살펴보는데 이 온땅과 카도데가 처음에는 친하진 않았지만 어떤 사유로 점점 가까워지고 둘도 없는 사이가 됐던 단짝인데 한 초딩 시절쯤에 이미 동글뱅이 침략인, 동글뱅이 그 우주인 있죠? 외계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놈들을 이미 목격한 적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동글뱅이 침략인이 마치 도라에몽처럼 이상한 무기를 이렇게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무기로 이렇게 띵띵띵 이렇게 사용하다가 막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뭔가 가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죄책감 같은 게 쌓이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카도데가 그 어린 시절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자살 시도를 하는데 거기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한테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카도데가 고딩 시절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근데 예전에 카도데가 초딩 시절에 그렇게 높은 데에서 떨어지는 자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 땅은 그 광경을 이제 목격하고 안 돼 이렇게 하는 찰나에 이렇게 끊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온 땅의 과거를 보는 게 끊겼다는 거예요. 영화가 끊긴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과거를 보고 나니까 뭔가를 알게 됐다는 듯이 중얼거리면서 떠나고 이제 슬슬 파트 1의 마지막 부분이 다가오죠. 정부에서 거대 함선에서부터 나온 어떤 또 이상한 물체를 막 공격하게 되면서 거기서 셀 수 없이 많은 동글뱅이 침략인들이 팍팍팍 떨어져요. 도쿄 시내 밑으로 진짜 셀 수도 없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1편이 끝나는 거거든요. 1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베이스를 쫙 깔아놨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의문점을 남기는 것들을 툭툭툭 던져놓고 이제 수거를 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2편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긴 하고, 그리고 1편에서 상영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이 온땅과 카도데 이런 애들의 여고생 라이프, 어떤 그냥 일상적인 생활, 친구들과의 우정, 청춘들의 어떤 생활, 하늘에 거대 함선이 떠 있지만 그냥 보통 일상을 살아가는 여고생들의 모습,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만큼 그게 이 애니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 거대 함선과 거기서 나오는 똥골뱅이 그 침략인 놈들, 걔네가 온 땅과 카도데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거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1편이었고, 그
근데 자세한 건 2편을 봐야만 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뭐 파트 1의 아주 대강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체가 굉장히 희한한데 주요 인물들은 뭐 그렇다 쳐. 주요 인물들도 희한해. 하나하나 개성이 엄청나요. 뜯어보면은 아무렇지 않게 희한한 것들을 툭툭 던져놔요. 이 많은 군중들 속에도 굉장히 대충 그린 그 그림체들이 툭툭툭툭 숨겨져 있고, 어쩌면 아예 다른 사람이 그린 것처럼 화풍 자체가 아예 다른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왠지 메인으로 그리는 애니메이터가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너가 이거 대충 그려 하고 화장실 갔을 때 아예 다른 사람이 대충 그냥 툭툭툭 그려놓은 그런 듯한 그림이 군데군데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그거는 막 갑자기 코가 세모로 되어 있는 애가 있고, 갑자기 코가 완전히 들짱코로 완전히 되어 있는 애, 그리고 이빨맨, 갈갈이 이빨맨이 한 2명 정도 있었고, 그리고 눈, 코, 입을 그냥 한 3초 만에 그린 듯한 그런 얼굴들 군데군데 숨겨져 있고, 이런 식으로 완전 다른 사람이 그린 듯한 그런 그림체들이 막 섞여 있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온땅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되게 희한한 느낌을 주는 얼굴이긴 해요. 일단 눈썹이 굉장히 짙거든요. 눈썹만 짙으면은 뭐 괜찮은데, 길게 양쪽으로 묶어놓은 삐삐 머리랑 그리고 작은 눈이랑 그 짙은 눈썹이 막 어우러지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찝찝한 느낌이 막 들면서, 굉장히 근데 같은 편이면 믿음도 가고 좋은 얼굴이긴 한데 만약에 얘랑 다른 편이 됐을 때 좀 굉장히 찝찝하고 무섭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얘는 그래도 속이 참 깊은 애니까 계속 보다 보면은 정이 들어요. 처음엔 솔직히 좀 많이 당황했거든요. 근데 온땅한테 점점 적응이 됐고, 화면에 딱 메인으로 보이는 거 말고도 옆에 군데군데 숨어있는 희한한 그림체들도 있지만, 그냥 화면에 메인으로 등장하는 캐릭터가 희한하게 생겼을 때도 많기 때문에 그걸 보는 재미가 참 좋았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파트 2는 봐야겠다. 그럼 이만.